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26일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있는 계신 분들은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후원금이라든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일체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간색 켜져 있는 분들만 한번 눌러주시고, 이 빨간색이 아닌 분들은 더 이상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제 방송 구독을 누르고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권유해 주셔서 제가 빨리 60만 대군을 모실 수 있는 중견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막말로 요즘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연속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아마도 이 전대협 1기 의장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머릿속에서 지금 나온 것을 그대로 지금 대외적으로 이 공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즘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재벌 그룹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자. 이런 당부를 하고 지금 있어요. 이것이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대서 언론에 특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당연히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달에 이인영이가 미국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방미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문 계획이 무산됐다. 그런데요, 통일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가는 거를 잠시 보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언론에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거절당했어요. 왜냐? 그래, 결정적 근거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결정적 근거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이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제재를 강조한 것은 이인영 장관의 남북 경협,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북 경협 문제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 23일 날 얘기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야지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 촉진,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 및 옹호 사업을 벌이는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것도 또 공고를 했어요.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짝사랑을 김정은이 하고 있는지 참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관계에 관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제죠, 25일부로 직무정지가 돼서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이 변호인 선임과 그 다음에 이 소송 제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변호인은 10여 명의 변호인들이 자원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이 본안 소송 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낼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이 이 변호인하고 문안 작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아주 자구수정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관해서 이 추미애가 법을 어긴 법무장관이다. 그래서 대검의 연구관들, 그 다음에 부산 동부지청의 검사들이
제일 먼저 집단 성명을 발표해서 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이제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이 직무정지 징계 청구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에서는 발표하기 직전에 알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혼 직무정지와 관해서 청와대가 15분 전에 보고가 탔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하루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판단으로 보면 당이 하루 전에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5분 전에 알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것이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제 오늘 26일 날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윤호중 위원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현재 추 장관의 징계 그다음에 직무정지 이 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요. 비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 상태에 빠져 있고 국정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본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간의 갈등 관계에 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 왔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이제 터지면서 그야말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왜 숨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청와대가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윤 총장은 끝까지 이러한 이 부당 위법 처분에 관해서 법으로 대응하겠다 맞서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론의 화살은 결국은 청와대로 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개각에서 추 장관이 일단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오히려 더 이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기 때까지는 법무부 수장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도 또 청와대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총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해서 오늘 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추미애가 이 판사 사찰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사법 남용과 관련해서 100여 명의 법관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악연도 다시 법조계에서는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연이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판결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금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 권경의 이 변호사, 본래 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돌아섰죠. 이 진중호 씨와 마찬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어제부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합법적 독재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 추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인가를 왈가왈부 따져야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해임과 파면의 절차로 몰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냐. 대통령은 191 검찰총장의 직권을 박탈시키고 징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직무배제와 징계의 사유에 허위와 과장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결정을 스스로 내려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대통령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대통령은 국가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유고 상황이고 추 장관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국헌 문란범이다. 둘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가 11월 25일자 사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추 폭거 미리 보고받고 침묵한 문 대통령의 배후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하려면 그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법학을 공부하고 언론계에 오래 몸담았던 이낙연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윤석열 총장에게 덮어 씌운 정도의 혐의를 적용하면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부터 직무 배제를 해야 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폭거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24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다. 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문 대통령의 질책 또는 만류하거나 최소한 보완이라도 지시해야 한다. 따라서 묵인, 방조, 배후 혐의를 피하기 힘들고 공동 정범도 될 수 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헌법 제66조입니다. 에 속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도 헌법 수호 의지 불분명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 대표는 25일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판사 사찰을 적시했지만 법조인들은 그런 주장이 엉터리임을 잘 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대놓고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양비론 입장을 보였으나 23일에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다며 추 장관 편으로 돌아섰다. 24일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추, 윤 동반 최진 주장됐는데 그것이 지향점일 수도 있다. 윤 총장은 법치 수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예산되는 만큼 법원도 권력 횡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 장관은 징계위 이르면 내주에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징계위원회 열리면 당연히 통과되죠. 왜냐하면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검사 2명, 그 다음에 추 장관이 임명하는 5명으로 해서 총 7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치사 통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11월 25일자 문화일보 사설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엉터리 근거 내세워 검찰총장 직무 배제, 헌정문란이다. 이래서 탄핵감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건너뛰지 마시고 꼭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헌정을 문란케 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폭거에 해당한다. 헌법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총지휘하고 임기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6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합리적 수긍이 어렵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재판부 사찰, 채널A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감찰 대상자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확인됐다는 식의 감찰 결과 발표를 한 것부터 절차상 위법이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시내 한 술집에서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와 JTBC 사주를 만난 것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만남이 단독 회동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기소했다. 추 장관 논리라면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를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만나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윤 총장이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고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지를 정리한 것을 사찰이라고 하는데 불법 수집 정보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특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문건을 받아봤던 것인데 사찰 문건을 윤 총장이 추 장관 측근인 심 국장에게 전달했다면 속아 웃을 일이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도 적반하장이다. 감찰 방해 주장도 평검사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면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았으면서
법조 의무 위반 운운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명분 만들기와 다름없다. 윤 총장이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다.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던 윤 총장을 그렇게 만든 건 추 장관 자신이다. 엉터리 근거를 내세워 직무배제라는 형성적 처분을 강행한 추 장관과 하수인야말로 직권남용범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이제 법적 투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왜 1년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해서 동아일보의 취재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청와대는 법무부의 시간이다. 징계의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한테 도대체 얼마나 큰 약점이 잡혀 있길래 이렇게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지, 또 추미애한테는 또 얼마나 큰 약점이 잡혀 있길래 한마디도 못하는지 합리적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지금까지도 아무 언급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 들어서 공수처는 11번, 검찰개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9번이나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근데 지금 추미애가 밀어붙이는 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있다.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왜냐? 추미애가 윤석열 때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을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마디 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그만큼 키워줘서 정치적으로 책임만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재보궐선거, 차후년도의 지방선거와 대선의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왜? 보수 야권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자극해서 결집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통령 개입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참 치졸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말이죠. 특히 이낙연 대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추미애가 윤석열을 이렇게 감찰권을 행사해서 밀어내는 그런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판사 사찰은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해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날 바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에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제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라. 이렇게 지금 현재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사유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가 제주도에 있는 부장판사입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인데 25일 날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가 제기한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 법원 행정처에서는 책임자를 고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 내부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 그런데 이 정 부장판사의 의견에는 댓글이 별로 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편에 서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판사 사찰 당사자도, 이 문서를 만든 당사자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포탈 자료를 모은 정상적 업무 수행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지검의
이 현직 부장판사가, 장부장판사가 올린 이 글에 동조하는 판사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판사, 이 성상욱 고양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이 판사 이 사찰 문제에 관해서 강력히 반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했는데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본인한테 문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판사 사찰자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에 대해서 직격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가 단 하나도 없다. 이 언론에, 그리고 이 관련 자료에 전부 나와 있는 것을 공판 담당 검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이렇게 직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원전 문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가 통째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성 원전 1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이런 큰 사건들이 결국은 원점만 맴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야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